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네일샵에 꼭 필요한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방역수칙 잘 하고요. 코로나 방역수칙 잘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각 샵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케팅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케팅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술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기술이 다가 아니고 기술을 잘 팔아야 되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SNS 마케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 요즘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 그 계정만 해도 뭐 인스타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고,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뭐 요즘 어떤 분들은 틱톡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틱톡 그 외에 뭐 다른 SNS 계정들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건 하셔야 되냐면, 인스타하고 블로그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 내가 네일샵을 창업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정도는 빼놓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로그 자체는 사실상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키워주고 있는, 이렇게 가장 많이 확대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꼭 하셔야 돼요. 영순이에요, 영순이, 블로그는.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써야 되는데 글과 사진의 결합체라고 한다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하고 블로그는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제가 SNS 마케팅 3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 3S에는 뭐가 있냐면 Search, Share, Storytelling 이렇게 있어요. Search, Share, Storytelling. 자, Search는 뭐예요? 연관 검색어, 블로그 체험단, 검색 노출 관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 고객들이 봤었을 때 어떤 것들을 검색하지? 그 검색어들을 여러분들이 추출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객들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고객들이 반응을 보일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할로윈 아트. 고객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아트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샵이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마포입니다. 그러면은 고객님은 마포에 있는 마포 네일 샵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은 여기에 검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 있는 건물이 드림스퀘어예요. 그럼 드림스퀘어 네일샵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고객님은 드림스퀘어 네일샵이라고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님들은 그냥 이 동네에 있는 마포 네일샵 어디가 좋지? 이렇게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어떻게 서치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쉐어는 뭐냐면요, 이벤트 기획,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내 정보를 고객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셔야 돼요. 아까 오면서 저도 지금 하나 쉐어하고 리그램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올리고 그 이벤트에 리그램을 하고 왔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독서 모임을 다녀왔어요. 근데 독서 모임 다녀왔는데 그 독서 모임에 작가님께서 거기에 밑줄을 그어서 자기가 그 책에서 감동받은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밑줄 그은 페이지를 인스타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려서 그걸 다시 공유를 시키고 본인의 인스타, 그 작가님의 인스타를 리그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밑에 쭉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그 작가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그 작가님 리그램하고
그 작가님이 주신 책, 제가 밑줄 그은 것들 다시 또 거기다 올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쉐어, 그 작가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를 나누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스타에 올리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벤트 기획을 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그 SNS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예쁜 아트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아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아트 사진 하나 올리고 우리 매장에 대한 홍보 쭉 써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아트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고객들은 읽어요. 그리고 읽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트 사진만 보고 그냥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왜? 고객들은 그 아트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내가 그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싶은데 그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토리에 공감을 했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 보면 좀 귀찮아서 그냥 사진 하나 올리고 사진 그냥 예쁘죠? 그 다음에 블링블링. 그리고 나서 우리 매장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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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장의 장점 그런 것들만 쭉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복붙 하시잖아요. 복붙.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고객들이 맨 처음엔 좋아요를 누르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사진만 보고 스킵하는 정도, 좋아요를 안 누른다는 거죠.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사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고객한테 인기도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NS 마케팅 하실 때 여기 3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고민하시면서 SNS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그 SNS 마케팅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혹은 특히나 네이버 예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이버 예약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있어요? 리뷰. 엄청 중요하죠. 거기에 리뷰 별점. 엄청 중요하죠. 내가 별점을 몇 점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네이버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이버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매장이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내가 샵을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된 다음에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네이버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예약을 하시게 되면 고객님들은 요즘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 직접 네이버로 예약하시고 네이버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시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나면 네이버로 예약한 후에는 리뷰를 다실 수가 있어요. 고객이 리뷰를 달고 나면 물론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해줬을 때 5점이라는 별점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소중한 리뷰들이 달리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서비스를 했었을 경우에는 점수가 낮은 점수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리뷰들이 달리겠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네이버 예약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예약을 하시고 거기에 좋은 리뷰들이 달리게끔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서 고객님들을 친절하게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시면 좋은 별점과 좋은 리뷰를 계속 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로 가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이버가 좋아하거든요. 네이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라고 하셨죠. 근데 들으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들으시면 지금 여기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도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장담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사례들을 쭉 올려놨어요. 저는
아까 제가 소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반디인하우스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반디인하우스 네일샵 대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디인하우스는 지금 다 상위에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상위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다 저희가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마케팅?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S에 맞춰져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사야 된다 혹은 내가 무엇을 알아본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게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요즘 10대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보다도 유튜브나 구글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3040 우리가 여기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소비 생활을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량이 가장 많으세요. 네이버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상위 노출시키는 거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추셔야 돼요. 네이버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플레이스 등록, 네이버 예약 등록 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 안에서 보시게 되면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면 내가 그것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네이버에 상위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에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MZ세대들, 소비력이 좋은 MZ세대들이 있어요. 그 MZ세대들은 네이버 등록 안 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거든요. 구글에서 검색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매장이 검색될 수 있도록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등록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스타. 아까 제가 네이버 인스타, 블로그하고 인스타는 꼭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인스타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인스타에 맨 처음에 이제 고객들이 인스타에서도 많이 찾으세요. 왜?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쁜 사진, 예쁜 네일 아트들을 찾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찾아요. 이해되셨죠? 자,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찾고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찾을 때는 그리고 예쁜 아트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요? 인스타를 찾아요. 이게 고객의 심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를 찾을 때 인스타도 똑같죠. 고객이 인스타를 찾을 때 이 동네 마포 네일 이렇게 찾습니다. 내가 여기 드림스퀘어 이름이 드림스퀘어 네일샵이라고 해서 드림스퀘어 네일샵 이렇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객은 마포 네일샵 이렇게 찾으면 그 상위 안에 1페이지 안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노출이 되어져 있게끔 우리 샵에 로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로직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SNS 마케팅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어디든 간에 노출을 많이 시켜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SNS 안에서 블로그도 노출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라고 한다면 아까 네이버에 노출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 노출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에 노출시키고요. 페북에 노출시키고요. 그래서 SNS 상에 이만한 그물망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퍼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어디에서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고 고객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땡기는 데서 걸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SNS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고객들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반디인하우스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아요. 고객들은 여기 이 동네 마포구, 마포네일 이렇게 검색을 해요. 마포네일, 뭐 이 동네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 뭐 신촌네일 혹은 이대네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쭉 보니까 거기에 반디인하우스 이대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지? 하고서 이제 거기를 검색하고 들어가죠. 고객은 쭉 보면서 쭉 내려다 보면서 어디 가볼까?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하고
고객님이 그쪽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오시는 고객님들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1차 면접에는 합격을 했다. 1차 면접 어디에서? 그렇게 수많은 네일샵이 이대 네일, 마포 네일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네일샵이 네이버에서 뜰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그 많은 샵 중에서 우리 샵에 딱 찍어가지고 우리 샵에 예약을 했다라는 건 다른 샵들과 뭔가 비교해서 우리 샵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 혹은 우리 샵이 가지고 있는 뭔가 혜택, 우리 샵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은 우리 샵에다 예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고객이 보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객에게 1차 합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신 고객님한테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고객님께 응대를 잘 해서 고객이 꾸준하게 아까 1부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고객은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샵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몫은 뭐예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은 엄청 중요해요. 고객은 우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SNS 상에서 1차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감성 마케팅. 감성 마케팅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성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고객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고객은요,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욕구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객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욕구를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은 예약하면서 저 손톱 오늘 그냥 젤 오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젤 할 거예요. 라고 예약을 합니다. 이건 고객이 우리한테 말한 니즈예요. 니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고객이 원하는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은 손톱을 오프할 때 내 손톱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한 손톱으로 오프하는 걸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컬러를 발랐을 때 내 손톱에 잘 어울리는 예쁜 컬러를 바르길 원하실 거예요. 그건 고객님의 욕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욕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고객이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감성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고객이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구 안에 여러분들이 감성을 집어넣어주면 고객님들은 여러분들의 팬이 됩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할막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할막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카드, 그 다음에 무슨 문구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 카드 브랜드 사실 손편지 쓰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회사는 정말 감성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카드들을 만들어내고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책들도 나와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을 이 안에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다는 건 뭐예요? 감성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담기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기고 그런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할막이라는 이 회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본따서 올해 저희 회사에서 좀 했었던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가 소의 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들에게 지금 소 모양을 젖소를 고객님들에게 그려주면서 고객님들에게 우유를 선물로 드렸어요.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에게 우유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유를 드리면서 고객님 올 한 해 우리 건강하게 보내요. 건강하소 하면서 고객님께 우유를 보여드리고 우유를 드리면서 고객님께 관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거 고객님들의 감성을 움직여 드리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저희가 시리즈별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는 저희가 초콜릿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가나 초콜릿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포장에다가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거기에 고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 고객님께 하고 싶은 얘기들을 거기다가 적었어요. 스트레스 해결사, 저희 샵으로 오세요.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넌 이거 뇌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고객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었고, 그랬더니 고객님들께서 그걸 가지고 직접 인스타에 올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아까 인스타에 올려주는 건 뭐예요? 쉐어하는 거죠. 쉐어. 네, 고객님들이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그걸 같이 쉐어해주면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또 화이트데이 때는 똑같이 저희가 사탕꾸러미에다가 사탕꾸러미 만들고 사탕꾸러미 안에다가는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정말 좋은 문구, 명언들을 저희가 다 써서 저희가 사탕꾸러미 안에 이렇게 사탕 열면은 명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저희가 식목일도 있었고, 또 저희 반데이나우스는 친환경 브랜드라는 걸 고객님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시는 모든 방문 고객들에게 다육이를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런 게 마케팅 비용으로 꽤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고객님들한테 어떤 거 해가지고 할인해 드려야지, 어떤 거 해가지고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무료 서비스 해주자, 이런 것들을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한 것 뿐이에요. 무료 서비스 하는 것들이 지금은 무료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끔 만들고 고객들한테 시각화 시켜드리도록 이렇게 마케팅 방법을 달리 만들어서 해드린 거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런 감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꽤 많이 저희한테 다음 달에는 뭐 있어요? 다음 달에는 뭐 있어요? 하고서 고객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샵에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1년의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었죠? 바이럴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입소문 마케팅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하고 입소문 마케팅은 조금 달라요. 바이럴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카페, 인스타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중심이 돼서 막 퍼뜨리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누가 이거 아까 제가 퍼다 나르는 것들 있죠. 제가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걸 퍼다 나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글을 가지고 그 리그램을 해서 제가 정보를 받은 사람이죠. 제가 그 글을 퍼다 나르는 거죠. 리그램에서. 그 바이럴 마케팅을 제가 한 거죠. 그런데 입소문 마케팅은 조금 달라요. 입소문 마케팅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속 입소문이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입소문이 나게끔.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집에 김치 냉장고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출시가 됐냐면 처음에 강남에 그 주부들 사이에서 김치 냉장고를 풀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한번 했더니 강남에 있는 엄마들끼리 서로 개모임을 하면서 모여들면서 야, 이런 김치가 있어, 이런 김치 냉장고가 있어.
근데 이게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 그 강남 엄마들한테 김치 냉장고 10대를 무상으로 줬었거든요. 6개월 동안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입소문 마케팅이 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딤체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했어요? 강북으로 건너가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딤체가 완전히 신장률이, 김치 냉장고 신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딤체 김치 냉장고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게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입소문 마케팅을 내면서 우리 샵은 잘하는 샵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입소문 마케팅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SNS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 고객들이 직접 퍼다 나를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범이 내려온다 그 노래 다 잘 아시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홍보 영상과 함께 만들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보다도 다른 외국에서 먼저 퍼져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더 인기가 있었던 이날치, 네. 그 다음에 여기 빙그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그 이벤트를 하면서 이 바나나 맛이 무슨 맛인지 여기에서 바나나 맛, 각각의 바나나 맛에다가 이름을 채워라, 이런 이벤트들을 자기네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SNS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에서 쉐어하는 것들을 여기에 같이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쉐어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햄버거 4달러, 이 광고 너무나 많이 보셨잖아요. 햄버거 세트가 4달러, 햄버거 버거 4달러, 이 광고를 보시면서 저도 저기 가가지고 4달러짜리 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가격 앵커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관련 없는 숫자가 앞에 제시되었는데 그게 최종 판단이 그걸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사례를 가지고 어떤 걸 샵에서 했었었냐면,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어떤 적용 사례가 있었냐면은, 오프해 주는 거 있죠. 내일 오프해 주는 거. 내일 오프해 주는 걸 4달러에 해드리겠습니다. 4,9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오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삼아 저희가 이 광고 보면서 우리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고객님께 4달러, 이번 달만 4달러. 근데 5,000원이나 4,900원이나 똑같잖아요. 100원 차이인데. 그런데 고객님들도 그 100원 가지고서 그냥 웃으시면서 하시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서 고객님들에게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아까처럼 또 감성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내 걸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험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샵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은 반드시 오락적인 요소가 아니다. 친밀감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방법으로 고객을 사로잡을 때 기업은 경험을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경험 마케팅이 중요하냐면요, 고객 경험으로 인해서 고객이 그 경험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고객이 그 경험을 사는 겁니다. 고객이 얼마나 그 돈을 주고 샀었을 때의 그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있음과 동시에 한샘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한샘 인테리어, 그 다음에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잘 팔렸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TV를 모두 바꿨다. TV 더 큰 TV로, 좋은 TV로 바꿨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샘에서 어떻게 했냐면 직접
가구를 설계를 먼저 해주고 직접 그 설계해준 가구들을 먼저 3D로 먼저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가상으로 체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서 고객이 직접 이걸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구가 이렇게 배치됐었을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고객이 직접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자체가 체험 마케팅이 아니라 체험을 파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들은 모두 조립하고 내가 또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체험을 파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 마케팅. 그러면 또 우리 갤럭시도 3일 동안 이거 가서 써보고 사라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꼬시는데 제가 말려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테스트 하면서 틀림없이 집에 갖고 왔었으면 4일째 되는 날 내가 아마 결제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체험 마케팅에 참여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고객들의 미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샵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반디인하우스는요 이런 걸 해요. 매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하고 무료로 어린이를 해줘요. 매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좀 착안을 해서 매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라고 해서 엄마가 와서 엄마하고 동행한 어린이들 단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그 엄마가 손관리를 했었을 경우에 아이랑 함께 하면 아이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키즈네일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네, 체험 마케팅이죠. 아이들한테 무료로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여기다 라고 누구를 공략하는 거예요? 아이를 공략함으로 인해서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오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트, 그렇다고 해서 아트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해주진 않지만 저희는 아트를 통해서 또 추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컬러 발라주면서 그 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엄마와 아이와 함께 이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엄마는 아이 때문에 어떨 땐 손잡고서 매월 5일날 저희 샵에 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쪽에서는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마케팅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매월 5일이면 좀 어린이랑 엄마들이랑 북적북적 하면서 샵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험 마케팅의 사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전년도 이 시기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뭘 했었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작년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우울했잖아요. 아이들도 뛰어놀고 싶은데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축구하고 싶어도 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운동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착안했었냐면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성 발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샵에서 재능 기부를 했었어요. 재능 기부를 하고 발톱을 펴주는 거죠. 내성 발톱을 펴주는 그런 재능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발톱이 펴지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속 케어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그런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내성 발톱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잖아요. 남학생들은
아빠랑 같이 오고 여학생들은 엄마랑 같이 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신기한 거죠. 발톱이 바로 그 자리에서 펴지니까. 그래서 발톱 펴게 만들어주고 저희는 기분 좋게 학생들한테 재능 기부해주고 엄마와 아빠들은 이런 시술이 다 있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재차 다음번 시술은 엄마와 아빠가 저희 샵에서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탄으로 또 저희가 시어머니와 워킹맘을 위한 파고드는 발톱 저희가 다시 한번 일하는 워킹맘들은 저도 일하는 워킹맘이니까 이렇게 구두 이제 지금 이 시즌 되면은 오픈 슈즈 신고 하다가 구두를 신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두를 신으면 아무래도 제일 했던 발톱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구두를 신으면. 그래서 틀림없이 내성 발톱 때문에 고민하는 워킹맘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워킹맘들은 작년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2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워킹맘들에게는 또 한번 파고드는 발톱 펴주는 그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는 재능 기부였고 한편으로는 저희는 체험 마케팅을 그렇게 한 거였었죠. 근데 그 워킹맘들이 일하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발톱을 하러 왔다가 발톱만 하겠어요? 온 김에 발톱 하면서 손 같이 하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노리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체험 마케팅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시원한 여름 보내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아리 마사지 다 해주고 종아리에 끼우는 종아리 팩을 저희가 저렇게 씌워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완전히 저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저게 매뉴얼화 돼서 이제는 발 관리하고 나면 누구나 다 종아리 팩을 씌우는 그런 서비스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10,000원 상당으로 무료 서비스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10,000원의 서비스 그 비용을 받고 해드리는 서비스 매뉴얼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한번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맛을 보게 한 거죠. 이게 좋다라는 맛을 보게 한번 해드리면서 저희가 완전히 본격적인 서비스 매뉴얼로 안착시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샵에 오시는 모든 고객님들은 저렇게 풀코스로 관리받는 것들이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컨텐츠 마케팅, 구독경제 마케팅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컨텐츠 마케팅, 구독경제 마케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현관문 딱 열면은 현관문 앞에 이렇게 우유 하나씩 이렇게 와 있는 거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신문 구독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저도 지금 넷플릭스 구독하고 구독경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한 달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유지하면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유 효과예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하기 전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이모티콘 사용하는데 이모티콘 여러분들 살 때 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주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모티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2,000원 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냥 이모티콘만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심한 대화 채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냥 2,000원 정도는 매달 소비하면서 내가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돼 하는 걸 유지하는 거죠.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고객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원권이라는 걸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회원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독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고객을 맨 처음에 멤버십이라는 회원권을 먼저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고객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그 자체가 구독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어디 다른 샵에서는 매달 이달의 아트가 아예 이달의 아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각 매장으로 이달의 아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달의 아트를 이미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달의 아트가 그 매장으로 가면 그 매장에서는 이달의 아트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이달의 아트를 그냥 내 손톱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이게 뭐냐면 고객들에게 어떻게 끌리지? 이게 고객들이 끌리는 컨텐츠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팔리는 컨텐츠인가? 고객들이 끌리고 우리는 팔릴 수 있는 컨텐츠인지 잘 믹스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을 친 게 넷플릭스인 거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완전히 우리나라도 대박을 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피너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이미 다 저런 아트들이 만들어져 있고 저런 아트들이 매장을 공수를 해서 매장에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이달의 아트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달의 아트가 매달 한 달에 25개 정도씩 공수가 돼서 저렇게 가면 고객이 그걸 보고서 선택을 해서 이달의 아트를 선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 마케팅, 구독 경제 마케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 우리 샵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 그 다음에 멤버십으로 고객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구독경제 마케팅,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이미지 마케팅하고 코즈 마케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우리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핑크리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핑크리본은 유방암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핑크리본을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1등 기업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자유의 여신상을 복원할 때 거기에서 사업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탐스 슈즈도 신발 한 켤레씩 그 남미 쪽에 기부를 하면서 탐스 슈즈가 훨씬 더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런 이미지들을, 좋은 이미지들을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즈 마케팅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유가 잘 안 맞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스페셜 체험팩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같은 그 메일 우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객들 안전히 세분화시켜서, 이거는 이제 체험 마케팅이기도 하고 이미지 마케팅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고객들에게까지도 신경 쓰고 있어. 우유 마셔서 자꾸 설사하고 우유 마시면 자꾸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오히려 우유 때문에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그런 고객들까지 우리 쪽에서는 그런 고객들도 우리가 감안하고 관리를 할 거야. 그런 고객들에게도 우리가 우유 서비스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게 답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에서는 직원들하고 또 다른 저희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 반디인하우스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희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또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NS,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SNS 마케팅을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6개 꾸다빵, 이런 꾸준한 게 답이다 약어로 꾸다빵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지금 3년째 이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저희가 반데이나우스 저희 직원들, 그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저희 커뮤니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반데이나우스는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마케팅 사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이렇게 조금 속도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답을 좀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샵에서 당장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서 이런 질문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 마케팅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들도 있을 거고, 제품들이 있을 거고, 좋은 서비스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과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객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지를 칠 수 있도록, 아까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고객에게 뭐 재능 기부를 해서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메뉴나 혹은 제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고객한테 체험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구독 마케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원권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 제도가 있을 거예요, 각 매장마다. 근데 그 회원권 제도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고객이 오시면 루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SNS 마케팅 활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이버 예약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필코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댓글로 보면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고 제 영상을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이라든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 계정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1, 2부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1, 2부 강의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2부 강의에서 하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매장 안에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걸로 활용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장장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